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목요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잠시 밖에를 다녀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하늘도 높고 날씨도 맑고 정말 좋은 가을에 독일 지수는 신고가를 넘어섰고요.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2500이라는 숫자. 우리가 항상 보면 하나의 목표 부분들을 달성하면 그 다음 목표 부분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2500이라는 돌파 부분, 물론 정거점 수준에서 요즘에 숨고르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트렌드 부분에서는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2500에 대한 돌파보다는 그 이상의 시나리오 부분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고점 돌파 후에 눌림목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비 부분들 하시는 그런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브리핑이 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표 부분들도 좀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65개월, 유로존이 79개월, 미국 제조업 지수의 PMI, ISM 지수죠. 164개월이 이 세 개의 공통적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의 어떤 인덱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국은 65, 유로존은 79, 미국 제조업은 164 모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미국의 종합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를 신고가 파동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 부분들을 진행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환율 조작국의 지정 부분들이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열심히 딜을 해야 되겠죠. 딜을 하면서 한미 FTA 폐지냐 그런 꼼수를 하면서 자동차 철강 부분들 자기들이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셰일가스를 어떻게든 판매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분들을 좀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있고 어떤 변동성 부분들 만들 요건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큰 틀 부분들을 훼손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3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91선에서 코멘트 드렸고, 유가 같은 경우는 52, WTI 기준으로 52달러 정도 진행하고 있고, 오늘 보실 부분들은 미국 지수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는가. 첫 번째, IBM이 실적 호조 부분들이 나왔어요. 실적 호조. 어제 우리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장 마감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도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 삼성전자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신고가 파동 부분을 만들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3, 4분기가 마무리되고 4, 4분기가 시점에 3,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군들, 섹터도 그런 섹터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들의 1순위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IBM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거의 한 9% 정도 반등 위에 나왔고, 이로 인해서 IT 섹터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종은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이 부각되면서 미국 다우지수의 상승과 S&P, 나스닥의 상승 부분이 이끈 가장 근본적인 요건 부분들을 제공을 했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의장, 기존 연준의장, 옐런 연준의장이 면담 예정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을 보니까 연준 의장도 아직도 상위 랭킹에 있어요. 연임 가능성 부분들이. 그래서 트럼프 정책 아마 그런 부분들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 통화 정책 부분들 이제 점차적으로 자산 축소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트럼프는 어떤 부양책 부분들을 원하고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점진적인 부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비유 부분에서 어떤 조율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아마 한 달 정도 뒤면 차기 연준 의장은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11월 초 정도에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준 의장의 불확실성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매파가 될 건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분들이나 이런 스케줄 부분들은 크게 훼손시키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작은 변동성 부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역발상으로 접근 포인트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뭡니까?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가의 상승 부분들을 또 반등을 시킨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세제개혁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달러 강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고, 향후에 이런 내용으로 미국 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일단 세금이 줄어든 만큼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요건들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장세이고 모멘텀 장세이죠. 실적 장세하고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반영 부분도 좀 들어갔고 정고점 돌파 부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후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성장 동력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어제는 만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SOL 같은 경우 정제유의 판매가 인상 부분들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부분들이 거의 3배 정도, 유가도 올라와서 4분기도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OL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배당 성향 자체가 높은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뭐 자동차 섹터 부분들은 밸류상으로 계속 제가 났다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런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낮는 걸 보고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부분들을 들어오고 있죠. 실적하고 업황 부분들을 주가는 최바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은 모멘텀 측면에서 실적 안 좋으니까 매도, 그 다음에 사드 때문에 뭐 마이너스 되는 강성 노조로 인해 또 마이너스 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매도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요건들이 나와서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떨어질 때마다 땡큐 하면서 물량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그제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어요. 왜곡 부분들, 기관 투자가들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지난주 후반부터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셀트리온 때문에 거의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이 지금 20만원 넘어서서 주변에서 뭐 셀트리온 관심권을 두신 분들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영역 아니에요. 초보라든지 단기 하신 분들 스캘핑 정도만 가능하지, 거기에서 추세를 보고 이미 주가 부분이 한 단계 퍼포먼스 부분이 더블 이상 나왔는데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성장 동력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무리하게 배팅 부분들을 하게 되면 좀 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 매수도 하지만 공매도 부분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코스피 상장 후 이전 상장 부분들이 진행되면 그 지수 편입 부분들에서 시가총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넘어섰어요. 셀트리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현대차를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거, 이것은 완전히 과열이에요, 과열. 그래서 더 올라가더라도 지금 20만원 어제 터치를 했죠. 30만원 가더라도 저는 별로 지금 관심거리에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이런 것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군의 매매 부분들을, 투자 심리 부분들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하실 필요보다는 차라리 지금 경기 민감주도 순환매 돈다고 했죠. 차라리 미리 포석 부분들 하셔가지고 그런 투자 부분들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1조짜리 대여가 요즘은 뭐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있지만 펄어비스라는 게임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NC소프트도 지금 1조 원의 매출 달성 부분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벤처, 우리사주 출자금이 연 1,500만 원 가까이 소득공제, 그리고 1조 대여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음 달 상장을 합니다. 도깨비 제작사예요. CJ ENM의 자회사이고, 그래서 최근에 CJ ENM의 반등 부분도 이런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정희 씨가 작년에도 이 IT 펀드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100조 IT 펀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신기술의 투자 부분들 하면서 뭡니까, 이쪽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은 얘기 드릴 게 정말 많아요. 어제 그제 지난주에 주간에 여러분들 네이버 관련된 얘기 많이 드렸죠. 오늘 이제 뭐 빅스비가 이제 개발자 회의 부분도 이제 코멘트가 좀 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감이 좀 안 잡히시겠지만 데이터예요. 꽃은 데이터야, 데이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 부분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걸 빅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그거에 맞는 걸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 데이터를 가공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산업군 부분들과 융합 부분들을 총괄을 하는 이런 그림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 부분은 와닿지는 않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깊숙하게 좀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읽고 분석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좀 있어요. 그만큼 근데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누가 플랫폼을 잡느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인생이. 그래서 그런 포석 부분을 네이버도 지금 잘하고 있고, 카카오는 네이버, 카카오 비교 분석 부분도 해드리면서, 이건 올라왔기 때문에 넵튠 효과, 넵튠에 대한 블루홀 효과 부분도 일단락. 근데 네이버는 또 어제부터 딱 반등 부분들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부분들 볼 때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알렉사 서비스 많이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구글의 시리,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HTC 인수 부분도 다 연관성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한번 별도 시간 부분들을 가져서 이건 너무 고급 정보인데 그 나머지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멘트 부분들은 중국의 제조업이 65개월, 유로존이 79개월, 그 다음에 미국 제조업이 164개월 내 모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 미국 사상 최고치의 경신. 현재 주가 상승의 2,500에 근접하는 파동 부분들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경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서 반등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상당히 진득한 상승 파동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19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나죠. 기분이 우울하실 때마다 밖에 하늘 보시면서 즐거운 아침 시작하시면서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목요일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드리면 오늘 장중에 중국의 3, 4분기 성장률이 나옵니다. 시장 예상치는 6% 후반대인데 지난주에 인민은행장이 7% 돌파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의 어떤 하반기 경제 성장률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늘 장중에 중국 3분기 성장률 관련된 예상 시나리오가 7%가 나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